자, 시작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원가 관리액의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재 나왔나요? 예, 나왔죠. 예. 요 교재를 진행할 거고 원가액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면은 원가 관리액의 이게 좀 방심하긴 좀 그래요. 열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1차에서 어쨌든 뭐 크게 말하면 회계학하고 나머지가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원가 회계가 그러니까 회계학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중에 열 문제를 차지하니까 원가 관리액이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관세사 원가 관리액가 원래는 간평사보다는 좀 쉬웠어요. 겸용 그런 교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관세사가 좀 원가 여기 관리액의 쪽에 문제가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추세예요. 최근에는. 그래도 최소한 여기서 6문제 정도는 득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5문제 정도. 이 5문제 정도에서 6문제를 더 맞추는 게 되게 큰 힘이 돼요. 왜냐면은 이제 꽈락 같은 거 결정할 때 만약에 16문제를 맞추면은 꽈락이 아닌데 5문제 여기서 맞춰 넣어 버리면은 30문제 중에 재무에서 뭐 11개 못 맞추겠어요? 11개는 11개를 맞추죠. 예, 사실. 그러니까 이 원가액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5문제 이상은 맞춰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면 한 9개에서 거의 뭐 10개 가까이 맞출 수는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다 풀어서 맞추는 게 시간이 좀 안 되니까. 근데 원가액이 조금 어려워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원가액이 대부분 계산 형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계산이다. 말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수는 있어요. 한 문제 내지 2문제 정도. 근데 계산 형태 문제가 많고 근데 좀 복잡하게 느끼는 경우도 좀 있어요. 계산이 좀 더 재무회계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계산기를 좀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원가액의 문제가 어떤 일정한 형태를 좀 갖고 있어요. 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원하는 점수 뭐 8문제 이상 고득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로 보면은 이게 이론편 문제편 이렇게 같은 교재예요. 그래서 이론 강의할 때는 내용을 설명하고 여기 예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문제편에서는 뒤에 있는 객관식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론편 지금 수업을 나갈 때는 자 이론에 대한 개념, 이론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예제 중심으로 풀어보고요. 뒤에 객관식 문제는 대부분 기출 문제예요. 대부분 기출 문제인데 이 기출 문제는 일부만 푸는 식으로 해서 수업을 전개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제가 이렇게 나왔고 이론을 정리했어요. 근데 실제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다 해서 하나 정도 그 유형에서 하나 내지 2개 정도만 보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풀이에서 이를 좀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원가관리회계가 재무회계보다는 좀 쉬울 거예요. 또 이제 재무회계를 들은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는 거니까 좀 더 이해하거나 그런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 원가관리회계 좀 제가 봐도 좀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업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론 이해하는 그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개념이 막 어렵고 막 이러진 않아요. 예.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좀 논리적 수업을 전개할 테니까 우리 잘 따라오면은 우리가 이제 잘 이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론편은 6회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돼요. 6회. 6번 한 18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챕터 1을 보도록 할게요. 자, 2페이지 교재로. 예. 그래서 뭐 원가액의 이론만 잘 따라가면은 여러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목표를 최소한 이제 5문제, 6문제 이상은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랑 관리회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나눠지는 경계를 딱 어디다 이렇게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일반적으로 목차를 보면요. 그 표준원가부터를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냐면은 챕터로 보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원가회계라고 보통 불리는 데고요. 표준원가부터 뭐 변동원가 계산, 뭐 CVP 분석, 뭐 의사결정, 그다음에 뭐 책임회계, 대책가격, 뭐 신관리 이쪽이 이제 관리. 앞에가 원가, 뒤에가 관리. 그 원가에게는 약간
어떤 형태냐면 조금 문제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에 맞춰서 푸는 거가 좀 필요하고요. 관리 쪽에서는 좀 응용 능력이 좀 요구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론 전개가 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때문에 관리회계 같은 거 수업 들을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 원가회계는 좀 비슷해요. 강사마다 좀 비슷한데. 근데 이제 관리회계에서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원가회계 이제 보도록 하죠. 예. 자, 이 페이지 보시면 회계의 의의라고 나왔죠. 뭐 회계 정의니까 알 수 있겠죠. 뭐 첫 번째 줄 얘기인데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크게 회계를 재무회계랑 이제 관리회계 구분할 수 있죠. 우측에 있는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외울 것도 아니고 재무회계가 외부 공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만들고 그 다음에 외부에 공시하는 게 그 목적이다. 그래서 회계 기준도 지키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관리회계는 내부 통제 목적이에요. 관리회계는 관리회계 위에다가는 이렇게만 써놓을까요? 내부 통제,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뭐 계획을 수립하고 뭐 성과를 평가하고 이런 거에 사용되는 게 관리회계예요. 그래서 뭐 재무회계는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가 대상이고요.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원가회계는 어떠냐? 그 밑에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원가회계는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한다. 뭐 갤럭시가 있다, 갤럭시 S가 있다. 이 갤럭시 S의 원가를 계산하는 게 원가회계예요. 그래서 이 원가를 계산해 줘야지만 제품 원가 계산돼야 우리가 매출 원가 같은 게 계산이 돼요. 그런 목적에선 재무회계 역할이 있죠. 전통적으로는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의 역할이 강했어요. 제품 원가를 계산해야 이 팔린 거의 원가를 매출 원가 계산하고 그래야지 이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해서 기말 제품도 나오는 거고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품 원가를 가지고 원가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략적인 가격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쪽이 강화되는 거죠. 관리회계 영역도 있다 이거죠. 시험에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원가회계는 거기 표에 있는 것처럼 재무회계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이나 성과평가 이런 쪽이라면 관리회계 영역도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 넘어가시고 4페이지 보면 이제 관리회계 성격과 거리가 먼 것. 뭐 이제 뭐 쉬운 거니까 뭐 풀어보시면은 답은 4번이에요. 국제회계 기준 및 원가 계산 준칙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준거하여 작성한다. 관리회계니까 이런 기준이 필요 없죠. 이거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의 개념이 나왔네요. 그래서 원가, 영어로는 코스트라 그러는데 재화나 영역의 획득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희생된 경제적 자원의 합해 가치로 측정한 거. 뭐 정의 외울 건 아니고 원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희생한 거. 그게 원가라는 거죠. 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희생한 거. 뭐 그냥 개념으로. 예. 그래서 뭐 전쟁이 났다 그러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익이라고 본다면은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원가가 있죠. 전사자, 뭐 아니면 부상자 이런 어떤 희생이 있잖아요. 그런 희생 같은 게 바로 원가의 개념이다 이해하시고 자, 거기 제조 원가에 대한 개념을 좀 볼게요. 용어 같은 거 다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보시면은 원가를 발생 형태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어디서 발생했니? 예를 들어 이런 계산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카시오가 좀 유명하죠. 이런데 이런 카시오가 생각보다 잘 나가지 못하는 회사인데요. 잘 나가지 뭐 이게 계산기 만들고 뭐 시계 전자시계 같은 거 만들죠. 좀 더 발전했어야 돼. 그 과거의 그 능력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뭐 삼성전자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참 LG전자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만드는 제품 보면 좀 지금 보면 좀 허접하죠. 과거에 볼 때는 좀 뭐 괜찮았는데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카시오의 매출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걔네 매출 중에 20% 돼요. 그래서 걔네 좀 어쨌든 매출이 큰 회사는 아닌데 뭐 중소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 계산기는 잘 만들어요. 자, 어쨌든 이 계산기를 만든다 그러면 이 계산기에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형태에 따라 처음에 재료 관련된 게 재료비겠죠. 그리고 뭘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인건비. 자, 그래서 그 인건비를 노무비. 그리고 이거 말고 기타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데 재료 말고 노무비 말고 기타 모두 들겠죠. 그래서 경비라고 표현해요. 나머지 경비.
발생 형태에 따라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 조선 시대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만들잖아요. 뭐 만들어요? 뭐 이렇게 그 뭐야? 그 신발 그 신발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집신 그 어떻게 알았어요? 생각 어떻게 읽었지? 자, 어쨌든 집신을 막 만들잖아요. 그 집신 만들 때 뭐가 들어가요? 재료가 들어가겠죠. 집 같은 재료가 들어가겠잖아요. 그리고 또 인건비 들어가겠죠. 품삯을 줘야 되니까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 줘야 되니까 그거 말고도 기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기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최근에 뭐 공장 같은 게 임차를 해야 돼. 공장도 임차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지금 전기요금 같은 거 전력비 같은 것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이 많이 들겠죠. 자, 어쨌든 발생 형태에 따라 구분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적 가능성에 따라 구분해요. 그래서 추적 가능한 원가 이걸 직접비라고 해요. 직접비. 추적 불가능한 원가를 간접비라고 해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은 이제 식사를 해요. 그래서 뭐 나는 짜장면 먹고 친구는 짬뽕 먹었어요. 그럼 나는 짜장면 값 내면 되고 걔는 이제 짬뽕 값 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추적 가능한 거. 이런 거 이제 직접비라고 하는 거죠. 직접비는 추적 가능하다. 간접비는 공통 원가의 형태예요. 친구랑 이제 둘이서 뭐 치킨 시켜 먹고 뭐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 그 같이 먹은 거잖아요. 그럼 얘를 계산할 때 이거는 어떻게 추적이 안 되는 거잖아. 얼마 먹었어 이렇게 너 지금 뭐 먹었어 얼마 먹었어 이걸 다 추적할 수는 없잖아. 간접비라는 거죠. 그래서 해식 같은 거 할 때 조금 이 간접비 때문에 약간 이게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다 이 직접비만 있으면 절대 불화가 없어요. 해식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먹은 것만큼 내시고 해식비를 이러면은 불만이 없죠. 내가 조금 먹으면 내가 조금 내면 되고 많이 먹으면 많이 내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3만 원씩 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뭐 삼겹살 먹고 뭐 소주 먹고 그랬는데 나는 별로 안 먹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난 술도 안 먹고 막 난 별로 안 먹었어.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는 엄청 먹는 거야. 그러면 이 생각이 들죠. 내가 낸 돈으로 저 사람이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통 원가인 간접비는 어쨌든 추적이 불가능하지만 공통 원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조 원가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제조 원가는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를 제조 원가라 그런 거예요.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져요. 이름은 재무회계에서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재료비 중에서 추적 가능한 재료비를 찾아요. 그래서 얘를 직접 재료비라고 해요. 향후에 약자는 DM이라는 약자를 좀 쓸 거예요. D가 이제 직접, 디렉트. 재료비, 메터리얼 이 약자를 써서 자, 그다음에 이제 노무비 중에서도 이제 직접비를 찾아요. 이렇게 노무비 중에서 직접비를 찾아요. 직접 노무비라 그러겠죠. 얘도 마찬가지 약자를 쓰면 디렉트 이제 직접 노무비, 레이버, DL이라는 약자를 쓸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이 되는데 제가 거기다 약간 색깔의 의미가 조금 있는데요. 걔네가 거기 검정색들이 이제 다 제조 간접비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료비인데 추적이 안 돼요. 혹은 노무비인데 추적이 안 돼요. 아니면 경비는 뭐 상관없어. 추적이 돼도 안 돼 상관없어요. 얘는 다 뭐가 된다? 다 제조 간접비라고 해요. 제조 원가는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는 팩토리 오버헤드 코스트라 그러는데 오버헤드 코스트에 OH를 약자로 쓸게요. 예. 그래서 약자를 좀 이렇게 정해놨고 그래서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럼 제조 간접비의 정의가 좀 중요하겠네요. 얘는 일단 직접 재료비는 추적 가능한 재료비, 직접 노무비, 추적 가능한 노무비. 제조 간접비는 제조 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아닌 나머지 전부 그게 제조 간접비가 된다. 제조 간접비에는 뭐 경비들도 들어오겠지만은 여기 재료비나 노무비 중에 간접비도 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자동차나 전자 제품을 막 만들어요. 그럼 볼트나 너트 같은 거 있잖아요. 나사 같은 것들 그런 재료잖아요. 재료. 그런데 걔네들은 추적하기가 뭐 어렵거나 아니면 추적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 여기 간접 재료비가 돼요. 그 이쪽 제조 간접비 쪽으로 이제 분류하는 게 좀 낫다 이거지.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뭐 넘어가도록 하죠. 그 내용이니까 자 넘어가시고 자 6페이지에 보면 예제 1번 있죠. 예제 1번. 이게 원가 구성도라고 하는데 원가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가 이런 식으로 먼저 제조 원가가 있겠죠.
우리가 원가를 추적할 때 먼저 제조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얘네들을 추적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조 원가라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제조 원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여기 제조 원가에다가 뭐가 붙어야 되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붙어야 돼요.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용.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판매 원가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요 가격에 팔면은 이익이 안 남으니까 이윤을 붙일 거 아니에요. 이익을 붙일 거 아니에요. 이익. 여기다 이익을 붙일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판매 가격이 도출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판매 가격이 나온다.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식이에요. 나중에 거꾸로 하는 그런 방법도 나와요. 그 목표 원가라 그런 건데 그건 나중에 배우고 어쨌든 우리가 제일 먼저 원가를 만들 때 이제 가격을 산정한다 그럴 때 먼저 제조 원가부터 구해야 되겠죠. 거기에 판관비가 가산돼서 판매 원가가 구해지고 일정한 기업의 이익이 붙어져서 판매 가격이 이렇게 도출이 되겠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은 판매 가격이 원가 이하가 돼버리면 아무리 팔아도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로 보면 이 판매 원가가 분양 원가라고 좀 보통 말하고요. 이 분양가라고 하는 거죠. 아파트로 얘기하면.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과거에 아파트가 이 제조 원가는 그렇게 차지하는 비율보다 이 판관비의 차지 비용이 너무 컸다 그랬어요. 그래 분양 원가가 거품이 많아서 분양가가 높다. 그럼 왜 그러냐? 모델하우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데 쓰는 돈이 많은 거죠. 아니면 탑 클래스의 이제 모델들 쓰니까 광고비 같은 거 많이 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제조 원가 아니잖아. 그래서 아파트가 튼튼하려면 어떻게 돼? 제조 원가에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판관비보다는. 맞죠? 제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조 원가의 비율이 높아야 될 거 아니야. 판매 원가, 판관비가 많으면은 어쨌든 제조 원가의 지출이 적다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일정 이익을 곱해갖고, 더해서 판매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1번은 어려운 건 아니고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따로 하면 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가 있어요. 거기 있는 정보들을 보니까 제조 간접비는 6만 원, 직접 재료비는 7만 원이라 그러네요. 예, 6만 원, 7만 원. 직접 농업비는 이 문제에서 일단은 알 수가 없네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제조 간접비는 직접 농업비의 120%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식을 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제조 간접비는 직접 농업비의 120%다. 1.2다. 이런 얘기로 방정식 나오는 거 아시겠죠? 어려운 방정식 아니잖아요. 근데 이 중에 내가 미지수가 두 개인데 하나 알면은 푸는 거잖아요. 얘가 얼마야? 6만 원이잖아. 그럼 우리는 직접 농업비가 얼마인지 알겠죠? 나누기 넘어가서 1.2로 나누면 직접 농업이 얼마야? 5만 원이 나오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세 개 합친 게 뭐예요? 제조 원가가 되겠죠. 뭐 계산기 쓰는 거예요. 이제 좀 암산이 빨라서 계산하면 얼마? 18만 원이 제조 원가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다음에 판관비는 제조 원가의 20%야. 여기에 이제 판관비가 이제 가산되겠죠. 얘의 20%야. 그러니까 0.2 곱하면 36,000원이 판관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합치면은 판매 원가 21만 6천 원이 나오겠죠.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판매 이익은 총원가의 20%야. 얘의 20%. 이건 계산하죠. 그러면 얘의 20% 하니까 여기 얼마야? 43,2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합친 게 판매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뭐 잘못했나? 잠깐만요. 25만 9,200원이 나와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근데 기억하고 미음이니까 기억이 5만 원, 미음이 아까 43,200원이 답이 2번이 돼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죠? 예. 우측으로 가셔서 용어들 좀 더 정리하면 그럼 제조 원가의 구분을 보니까 그림 보세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가 있는데 추적 가능하냐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는 직접 원가, 직접비가 되는 거고 직접 비, 직접 원가 이 용어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의 해석이 원가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비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제조 간접비는 추적 불가능하니까 간접 원가 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밑에 용어 정리. 그래서 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를 제조 원가를 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근데 이 둘을 합쳐서 기본 원가라 그래요. 뭐 제품을 만들 때는 재료하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가
기본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해석이 프라임 코스의 해석인데 기본을 기초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기초라고 하는 거는 1월 1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엘레멘터리 있죠? 기본이 된다, 기본이 된다. 그 기초를 말한 거예요. 예. 프라임 코스트 해석을 기본 원가. 예. 그 다음에 여기 이 둘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 직접 농업비와 제조간접비에 합쳐서 가공비. 같은 말이긴 한데 얘를 전환 원가라 그래요. 전환 원가. 같은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이 공정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공정이라면 좀 이해가 안 된다면 기계 생산 라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0%예요. 여기 쭉쭉쭉쭉쭉 해서 완성된 100%딱 제품이 만들어진다 해볼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뻥튀기 같은 거 만든다고 하면 뭐 쌀을 집어넣죠. 공정에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은 뻥튀기란 제품이 탁탁탁탁 해서 만들어지잖아. 그런 걸로 이해하면 돼요. 자, 근데 재료는 보통 언제 집어넣어요? 여기다 이렇게 탁 집어넣죠. 처음에 보통 재료를 다 집어넣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예요? 직접 농업비와 제조간접비가 발생할 거잖아요. 이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공하는 데 들어간다 해서 가공비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아니면 컨버전 코스트의 해석인데요. 전환시킨다는 거지. 뭘로? 완성이 되면 제품으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전환원가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재무회계에서 이 용어 아실 거예요. 직접 농업비와 제조간접비 합친 거를 전환원가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고자산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원가 할 때 그 전환원가가 얘예요. 예. 그래서 알긴 아실 거예요, 사실. 용어 정리, 예. 용어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왜냐면 전환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기본원가가 얼마라고 제시를 할 수도 있으니까 기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용어에 대한 정리가 좀 중요해요. 예. 자, 뭐 어려운 건 아닐 것 같고.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 3초만 이따 갈게요. 예. 정리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배우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될 정도. 그런데 문제 푸는 데도 지장 없을 거예요. 오늘 배우는 것들은. 자, 예제 1번을 한번 이제 볼게요. 8페이지. 직접 농업비를 유추하시오. 자, 직접 재료비는 만원, 제조간접비는 직접 농업비의 200%, 기본원가는 가공원가보다 4,000원이 크다. 자, 그러면 나열을 좀 해볼게요. 직접 재료비는 얘는 만원,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그리고 여기 제조간접비는 직접 농업비의 200%라는 말이 있죠. 여기는 따로 쓸까요? 제조간접비는 직접 농업비의 200%. EDL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진 거죠.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기본 원가는 가공 원가보다 4,000원이 크다. 자, 여기도 한번 밑에다 하나 써볼죠.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더한 거고, 가공비는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꼴이 나오려면 기본 원가가 더 크다 했으니까 여기 플러스 4,000원 하면 이 꼴이 되는 거겠죠. 이 두 번째 식도 이해되세요? 이해될까요? 예. 여기서 우리가 여기 직접 재료비 자리에는 만원을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만원을 상수를 쓸 수 있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건 사실 요거 없으면 못 풀지. 왜냐면 미지수가 두 개면 죽었다 깨나 못 푸니까. 한 식에서 미지수 두 개는 죽었다 깨나 못 푸니까. 그런데 여기가 뭐야? 제조간접빈 EDL이니까 OH 자리에다 EDL을 대입하면 미지수가 하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DL 이퀄 DL 플러스 여기다 EDL 플러스 4,000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직접 농업비인 DL을 구할 수 있겠죠. 얘랑은 이제 지워지는 거고 얘를 넘어가면 6,000원이 되니까 EDL하고 6,000원 그러니까 DL이 얼마? 6,000원이란 걸 알 수 있죠. 아니구나. 3,000원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직접 농업이 얼마냐? 그래서 3,000원이 된다는 거.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식을 정리하면 여기 지워지고 요 EDL이잖아. EDL 이꼴 얘가 넘어가니까 6,0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로 나누면 3,000원 되는 거잖아. 이거 제가 설명할 거 아니잖아. 이거 내가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야지. 이항하고 이런 거 이미 알고 있어야지. 이건 저를 원망하면 안 되죠.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은 원망해야지 뭐. 1차인데 이게 자 됐어요. 예. 똑똑하시니까 예. 제가 보니까
전문직 있죠. 제가 볼 때 수학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관세사, 뭐 세무사 다 수학하고 상관없어요. 이 문과 계열 자격증이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연립 1차 방정식까지는 풀어야 돼. 연립 1차 방정식. 2차도 아니에요. 2차 방정식도 아니에요. 연립 1차 방정식까지만 풀면은 학교 간 지장이 없어요. CPA는 조금 더 복잡해서 2차 방정식까지는 풀어야 돼. CPA 쪽에서는 곡선이 나오니까 간평이나 이건 조금 더 계산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이제 2차 함수까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미분까지도 조금 알긴 알아야 되겠다. 미분까지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도 약간은 아주 간단한 미분. 경제학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관세사나 뭐 이렇게 세무사는 연립 1차 방정식 제일 어려운 공식이에요. 1차 방정식 정도 알면 돼. 1차 방정식. 2항을 할 줄 알아야죠. 예. 그거 좀 끝이에요. 예. 더 이상 수학적인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다음에 다 산수. 세법이란 게 다 세율이 다 산수지 뭐. 거기 뭐 수학적인 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예.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 9페이지 제조 원가의 흐름 볼게요. 자. 제조 원가가 이제 공장에서 이제 발생하는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 세 가지로 구성한다고 첫 번째 말하고 있고요. 자, 그 그림을 이제 여기다 한번 옮겨보자. 자, 제일 먼저는 이렇게 할래요. 원재료를 구입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한테 필요한 게 원재료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 있냐면은 거기 한 장 넘기면은 그 그림이 있긴 있어요. 결국 11페이지에 있는 상단에 있는 거 있죠. 예, 걔를 그릴 건데 일단 제일 먼저 원재료를 구입해야 될 거 아니야. 9페이지를 보신다 하더라도 원재료를 구입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재료를 공장에다 투입을 해요. 공정이라 말할 수 있죠. 기계에다 투입을 해요. 그때 쓰는 계정이 제공품이라는 계정이에요. 제공품. 제공품의 개념이 바로 제조 중인 재고자산이란 뜻이에요. 현재 만들고 있는 재고자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쪽에서는 건설 중인 자산과 거의 좀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 얘기하면 좀 까다롭나요? 그 우리 수익 쪽 파트에서는 건설 계약 쪽에서요. 거기서 미성공사랑 좀 유사해요. 만들고 있는 중이야. 뭐 이런 거 제공품이란 자산이에요. 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완성되면 제품이 돼요. 우리가 상기업을 중심으로 보면 사서 파니까 그냥 상품 계정 하나만 넣고 풀면 되는데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구입하니 원재료 계정도 필요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제조 중인 재고자산인 제공품도 필요하고 완성되면 제품이 되고 얘를 팔면 뭐 팔려면 이제 매출 인식하고 매출원가 인식하면 되겠죠. 세 개의 계정이 필요하다. 셋 다 자산이고요. 자, 밑에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가 원재료 또 쓸까요? 자산이니까 차변에 증가하고 대변에 감소해요. 상품 계정 보실 줄 아실 테니까 항상 그렇죠. 증가하는 곳에 기초가 있는 거고 감소하는 곳에 기말이 있으니까 상품 팁박스랑 유사하게 생겼겠죠. 원재료 계정. 자, 그랬을 때 얘는 원재료 언제 증가하냐? 매입하면 증가해요. 원재료를 구입하면 증가하겠죠. 구입하면. 근데 이 칸이 순매입 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잘 안 나오는데 복잡해서 취득부 대비용 있으면 더해지는 거고 뭐 원재료 매입할 때 운반비 같은 거 아니면은 할인 받을 수 있잖아요. 애놀이나 매입 애놀이 매입 할인 이런 거 차감한 그런 순매입이긴 해요. 근데 복잡하니까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어쨌든 이 매입이 순매입을 말하고 그럼 원재료는 언제 없어지냐? 여기 이 원재료라는 건 이런 거예요. 바로 재료 그 자체인 거예요. 이걸 그 기계에다 투입하면은 감소해요. 투입한다 아니면 사용이라 표현해요. 사용하면 감소한다. 기계에다 투입하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계정 넘어가요. 제공품이란 계정이 넘어가요. 자산이가에도 차변 증가, 대변 감소해요. 제공품 저희 기초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제공품은 언제 증가하냐? 그러면 기계가 돌아가면서 증가해요. 기계가 돌아가면서 원가가 막 발생하겠죠. 요 칸에 대한 이름이 바로 이렇게 불러요. 단기 총제조 원가. 단기 총제조 원가의 개념이 단기에 발생한 원가라는 뜻이에요. 단기에 발생한 원가. 공장이 돌아가면 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가를 구분하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접 재료비라고 하면 추적 가능한 재료비인데 얘는 바로 이 원재료 사용액이 넘어간 거죠. 얘가 넘어갔다 이거지. 얘가 이렇게 넘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재료가 사용되고 있고 직접 노무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장이 돌아가니까
누구예요? 생산직 직원들이 일을 시작하겠죠. 그들 시간 페이잖아요. 시간 막 이렇게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시간이 경과되면 계속 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냥 공장이 돌아가면서 전력비 등등 제조 간접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자, 제공품이라는 건 미완성품, 즉 제조 중인 재고 자산이니까 원가가 발생하면 제공품이란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언제 감소하냐? 바로 완성되면 감소하죠. 완성. 제품으로 완성되면은 제품 계정 대체해 줄 거니까 제공품은 감소한다라 이해하시면 돼요. 용어를 좀 보셔야 돼요. 여기 완성품의 원가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 그래요.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랑 용어 구분해야 돼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에 발생한 원가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의 완성품의 원가. 100원을 투입했지만 완성된 건 80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100을 투입했지만 20은 아직 미완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완성품 원가고요. 이름 보면 구분돼요. 제품이란 말도 있잖아요. 제품이란 말. 기말 제공품 얘는 아직 기말 시점에 미완성된 거죠. 미완성된 거. 다 완성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다음 제품 계정으로 넘어가요. 제품 계정. 기초 제품의 자리 여기가 이제 언제 제품이 증가하냐? 제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얘가 완성돼야 돼요. 이 제공품이 완성돼서 이게 대체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칸은 얘랑 일치하는 칸이 되는데 여기를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 그래요. 이상이 좀 안 이쁘게 그려졌네. 어쨌든 뭐 상관없으니까 제조 원가. 그 다음에 제품은 팔리면 감소하겠죠. 팔리면. 그래서 여기 자리가 이제 매출 원가가 돼요. 팔린 거의 원가인 매출 원가. 여기가 기말 제품. 다 팔리지 않았으면 남아있는 게 기말 제품이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어디예요? 9페이지에 넘어가서 11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 세 가지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예.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조금만 더 체크해 보면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예. 자,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 예제를 풀어볼게요. 좀 안 이쁘게 그려져서 이상하게. 자, 이제 예제를 풀어보면은 예제 1번. 이런 류의 문제는 한 문제는 거의 나오더라고요. 이런 류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주는 문제가 하나 나온다는 거죠. 자,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초 제공품도 있고 기초 제품도 있는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제공품과 제품 두 개의 계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제공품 계정, 얘는 제공품, 얘는 제품 이렇게 두 개의 계정을 그려보죠. 그리고 이제 옮길 수 있는 데이터들을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기초 기말부터 옮길까요? 기초 제공품은 20만 원. 여기가 기초 자리인 거 아시죠? 자산의 기초 자리인 거 아시겠죠? 상품 같은 거 많이 그려봤으니까. 기말 제공품 15만 원은 여기겠죠. 여기가 기말 제공품 이렇게. 그다음 기초 제품은 여기 얼마예요? 20만 원. 아니구나. 40만 원. 기말 제품 5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지금 기초와 기말을 옮겼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기초의 제공품, 기말 제공품,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옮겼어요. 이거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안 옮긴 게 뭐냐? 바로 단기 총 제조 원가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바로 제공품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이쪽이겠죠. 얼마? 300만 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여기 320만 원에서 15만 원 차감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305만 원 나오겠죠. 이걸 우리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 그래요. 완기에 완성된 원가, 완성품 원가. 그러니 이 원가가 어디? 제품 여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제품 계정으로. 얘가 305만 원이 돼요. 그럼 여기 345만 원에서 50만 원 차가하면 295만 원 나오죠. 얘를 우리가 매출 원가라 그러죠. 팔린 거의 원가, 제품이 감소한 쪽에. 매출 원가 물어봤으니까 29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예제 2번은 자료를 보니까 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제품 세 개의 계정이 있으니까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세 개 그린 다음에 칸을 이게 채워놔야 되겠죠. 한번 여러분들 연습장에다 한번 지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자, 같이 보시면은 세 개의 계정을 그리면 돼요. 예, 크게 그렸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세 개의 계정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옮길 수 있는 데이터를 옮겨보죠. 기초기만 옮기면 빠를 거잖아요. 원재료에 기초에 10만원, 기말에 8만원 이렇게 옮겨놓고, 그 다음에 제공품 12만원, 그 다음에 기말에 15만원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제품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옮겼어요. 그리고 또 옮길 수 있는 정보가 재료 구입액이 20만원이다. 재료를 구입하면 재료가 증가하는 쪽에 있어야 되겠죠. 알죠? 이거 안 써도 되죠. 여기가 다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다 대변에 감소하는 거잖아요. 20만원 저기 증가 자리, 원재료 증가에 들어가는 거, 이거 이해되시죠? 됐죠? 예,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원재료 사용액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사용액이 30만원에서 8만원 빼니까 22만원이 되겠죠. 이것도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 가지 단기에 발생한 원가 들어가는데 직접 재료비 발생액,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얘가 넘어가는 게 알죠? 얘가 일로 넘어가는 거잖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발생액이 22만원이 되는 거고 직접 노무비가 얘는 문제 줬죠. 여기 15만원 발생했다. 그리고 여기 제조간접비가 15만 5천원 발생했다. 얘가 좀 더 밑으로 가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알 수 있겠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뭐 계산기가 있으니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요거는 세 개를 더 해볼까? 하나, 둘, 세 개 더 해볼까요? 얘는 22만원 플러스 15만원 플러스 15만 5천원 52만 5천원 나와야 이 세 개가 합이 그게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거죠. 거기에 12만원 더하고 그러면 64만 5천원 나와요. 이게 차변 합계죠. 이게 전체 완성시킬 수 있는 제공품이에요. 그 중에서 15만원어치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지. 빼겠죠. 그러면 49만 5천원 나와요. 이 자리가 49만 5천원. 얘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제품은 넘어가잖아요. 49만 5천원만큼. 그럼 여기 둘에 더하면 64만 5천원 나올 거고 20만원 차감할 거잖아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44만 5천원이 매출 원가다.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 두 개를 물어본 문제잖아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채워넣기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3번 문제는 조금 문제가 좀 이제 요약되어 있는데 월초 제품 재고는 40만원, 월말 제품 재고는 50만원, 그리고 제조지시서 넘버원은 완성되었고 제조지시서 넘버2는 완성되지 않았다.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조지시서 넘버원은 완성됐다. 그러니까 얘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지시서 넘버2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기말 제공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있으면 아까는 그냥 용어를 그대로 제공을 해줬는데 얘는 조금 용어를 풀어서 줬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두 개의 여기 제공품 계정, 제공품, 제품. 제품의 기초기만은 자료를 제시했으니까 이건 빨리 찾아요. 40만원과 50만원 이건 줬으니까 기초, 월초인데 기초라 표현할게요. 50만원 이거는 제공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자료에서 뭘 줬냐, 이 제공품 이쪽을 준 건데 이 중에 작업지시서 넘버원은 완성됐다 이런 얘기라고요. 200만원은 완성된 거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작업시서 넘버2는 미완성됐다. 그러니까 여기 100만원은 기말 제공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표현 자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제품에서 우리 여기 차변에 얘가 넘어가잖아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얘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야? 얘가 200만원 되는 거니까 매출 원가 물어봤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더해서 차감하면 190만원이 뭐예요? 매출 원가야. 이거를 구하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 지금 이 문제가.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4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잘 대입을 하면 되겠죠. 예. 한번 푸는 동안 제가 한번 계정 3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잠깐 문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계정을 이제 그려놨으니까 따로 그리지 말고 아까 거기 페이지 11페이지인가요? 거기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 원재료 계정, 제공품 이 사용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의 직접 재료비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단기 총제조원가, 단기에 발생한 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의 원가 얘가 일로 넘어가는 거겠죠.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재무제표는 아니고 부속 서류인데 얘를 제조 원가 거기 밑에 같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명세서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제조 원가 명세서. 그러니까 제조 원가 명세서가 뭐야? 그러면 원재료 계정하고 제공품 계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제조 원가 명세서는 무엇을 나타내 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제조 원가 명세서가 되겠죠. 이 말은 이해될까요? 바로 원재료 계정하고 제공품 계정을 보여주는 게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제품 계정을 손익계산서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실제 손익계산서 한번 그려볼게요. 우측에 손익계산서를 그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상단에 우리가 매출이 있겠죠. 물론 뭐 제품 매출인데 뭐 매출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우리가 뭐예요? 매출에서 이제 매출 원가를 차감하잖아요. 매출 원가를 차감한다. 자, 그러면 이 바로 이 제품이 여기 제품이 대변인 얘가 어디로 가? 손익계산서 이 매출 원가로 넘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래서 본문 내지 주석에는 이 매출 원가가 산정된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겠죠. 기초 제품에서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여기서 기말 제품을 차감한다. 요걸 이제 주석 혹은 본문에 보여줘요. 본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IFRS가 적용된 경우는 별로 안 나오고 좀 심플하게 좀 하는 편이고 주석에 나오면. 근데 어쨌든 기초 제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 더하고 기말 제품 빼면 매출 원가 나오는 거 맞잖아요. 얘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얘를 더하고 얘를 빼는 식이 매출 원가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계정을 그냥 제가 손익계산서가 표현한 이유가 이게 손익계산서에서 이게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나냐?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밑에 우리가 뭘 빼요?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관비를 차감하죠. 판관비까지 뺀 걸 영업이익이라 그러겠죠. 여기까지만 체크할게요. 예. 판매비와 관리비는 어떤 거예요? 예. 판매비, 관리비용. 제조 원가가 아닌 거지. 제조 원가가 아닌 거죠. 제조 원가는 어떻게 된 거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가 아니고 제조 원가라 그러잖아요. 제조 원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공품이 되는 거예요. 제조 원가는 제공품이 된다는 건 뭘 말해요? 바로 자산 처리했다는 거죠. 일단 자산 처리했다가 완성되면 제품이란 자산이 됐다가 언제 비용시켜요? 팔렸을 때 비로소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되는 걸 제조 원가라 하는 거죠. 제조 원가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인데 바로 비용되는 거 아니고 얘는 어떻게 한다? 일단 자산 처리했다가 또 제공품 완성되면 제품 냈다가 팔릴 때 매출 원가가 된다. 이거 이해될까요?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건 판매비용, 관리비용인데 얘는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가 아니에요. 공장에서 발생한 건 제조 원가가 되는 거고 공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게 판관비예요. 얘는 공장이 아닌 곳. 제조 원가는 제조 원가 얘는 뭐예요? 공장에서 발생한 거고. 공장에서 발생한 거고. 그럼 판관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바로 비용되는 거잖아. 바로 비용되는 거잖아. 바로 비용되는, 발생하자마자 바로 비용되는 거잖아. 판매비와 관리비 되면 차이점이 좀 있죠. 제조 원가라는 건 공장에서 발생한 거고 걔는 제공품이 된다. 일단 완성되면 제품이 되고 팔릴 때 매출 원가가 되는 거다. 근데 판관비는 발생하자마자 바로 비용되는 거다. 결국 둘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BS 쪽을 잠 보시면은 재무상태표 단기말, 그러니까 기말 재무상태표가 단기의 재무제표니까 여기에 재고자산이 있으니 여기 원재료, 제공품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제품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좁다. 제품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얘가 얘죠. 기말 원재료 얘가 어디야? 일로 오는 거고, 기말 제공품 얘가 일로 오는 거고, 기말 제품 얘가 이쪽에 BS로 표시될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제조원가 명세서 이런 식으로 좀 맞물린다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고요. 아, 이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 안 보고서 한번 그려보고 그다음에 따라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하는 거지 뭐 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연결 관계를 갖는다. 예. (30초) 있다가 또 할게요. 1교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1교시간 조금 길게 나갈게요. 예. 단락이 좀 끊어지려면. 예. 2교시가 좀 짧아질 것 같아요. 2교시는 좀 짧아. 40분 내외에서 끝날 것 같아요. 2교시는. 1교시가 좀 길어. 예. 그래서 시험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좀 있는데 점점 시간이 점점 쫄려지는 거죠. 해계학이 안 잡히면은. 그다음에 해계학을 그래도 빨리 과락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한다면 바로 원가 해계를 잡는 방법이에요. 원가에서 6개를 맞추면 돼. 일단 아까 얘기했잖아. 원가에서 6개 7개 맞추면 돼. 원가를 집중하는 거예요. 원가를 집중한다. 만약에 그런 아주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다고 하면 원가를 잡아야 돼. 원가. 양이 적고 그래서 일단 유형도 좀 적고. 자, 그다음에 4번 풀어보셨죠? 4번 풀어보셨죠? 4번 푼 거잖아요. 맞죠? 4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러면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자, 옮겨보죠. 자, 기초재료 만원, 기말재료 2만원. 여기 원재료죠? 자, 제공품, 기초는 4만원. 기초기말 이런 거 옮겨볼게요. 기말 제공품 2만원. 그 다음에 기초제품 10만원. 아마 요것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여기 이 표현 재료비 발생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재료비 발생액. 얘가 여기를 말해요. 재료비 발생액이 바로 여기 원재료 사용액을 발생액이라 하는 거예요. 얘 10만원이. 요거 때문에 좀 틀릴 것 같아요. 얘는 재료 매입액이라 그런 거예요. 재료를 매입한 거. 재료 발생이라는 건 재료를 사용한 걸 말한 거죠. 예. 이 말 이해될까요? 근데 좀 풀다 보면은 알았을 거야. 보기에서 재료 매입액도 있네. 다른 표현인가? 이런 생각 했을 수 있으니까 풀다 보면. 그냥 얘가 10만 원이니까 이 직접 재료 여기 밑에 얘가 10만 원이란 얘기기도 하죠. 사실 얘가 일로 넘어가니까. 14만 원이요? 뭐죠? 14만 원. 예, 금액이 잘못됐구나. 14만 원. 예. 잘못 봤어요. 14만 원.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노무비 발생액과 경비 발생액 줬죠. 20만원과 5만원. 20만원. 여기서 말하는 경비는 제조 간접비를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5만원 이렇게 발생했다. 다른 게 더 없으니까. 그 다음 매출원가를 줬네요. 46만원이다. 매출원가가 46만원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러면 일단 이제 나머지 블랭크들을 채울 수 있겠죠. 2만원이었나 여기? 그럼 여기 첫 번째 여기를 찾을 수 있네요. 여기는 16만원이고 만원이고 15만원. 이 재료 매입액이 15만원이야.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맞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고 2번은 단기 총제조원가니까 단기 총제조원가 이 세 개 합시죠. 이거는 39만원 나오니까 2번도 맞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해서 얘 더해서 얘 빼니까 여기 41만원 나오죠. 이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나오잖아요. 자, 1번이 그건가요? 판매 가능한 제품을 계산하기 위해 기초 제품에 가산해야 할 단기 완성품 원가. 이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좀 다른 이름이 되겠죠? 41만 원이야.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서 얘가 41만 원이야. 그럼 기말 제품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5만 원인가요? 5만 원이 기말 제품이야. 이렇게 따라가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4번이 답이네요. 틀리죠? 기말 제품은 4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 돼야 되니까. 이 말 이해되죠? 그 다음에 옆에다 손익계산서까지 물어서 손익계산서 그려버리면 돼요. 손익계산서. 매출이 100만 원이다. 가정하면 매출원가 얘가 매출원가 넘어가는 거니까 46만 원이니 매출 총익은 54만 원이 되는 거 맞잖아요. 이거 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다음 5번의 경우에는 제조 원가 명세서가 제시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얘가 원재료 계정과 그다음에 제공품 계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문제풀이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거기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기초 만원, 단기 매입 16만원 더할 거고 기말은 뺄 거 아니야. 3만원이요. 그래서 14만원이 직접 재료비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14만원.
농업이 18만 원이 직접 농업일 거고 경비 15만 원이 제조 간접비겠죠. 그래서 14만 원, 18만 원, 15만 원 이 세 개 합치면은 우리가 단기 총 제조 원가라 그럴 거잖아요. 합쳐 볼게요. 14만 원, 15만 원, 18만 원 합치면 47만 원 나올 거잖아요. 이게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겠죠. 여기에 2만 원을 가산하겠죠. 그 4만 원 빼면 45만 원 나올 거예요. 끝에요. 그애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틀린 게 1번이에요. 재고 자산이 여기서는 기말 원재료 3만 원, 기말 재원품 4만 원. 이미 5만 원은 아니잖아. 7만 원인가 그렇죠. 이미 7만 원. 거기에 기말 제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없지만.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고 회계 처리는 사실은 몰라 상관없어요. 16페이지 회계 처리. 분계로 우리가 풀지 않으니까. 그게 원가에게 조금 쉬운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계를 거의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한번 읽어 볼게요. 한번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그냥 보죠. 어렵지 않아. 원재료 매입. 차변에 원재료란 자산 증가하고 대변에 현금주면 현금, 외상이면 매입 채무란 분기가 되겠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원재료의 사용, 직접 재료비로 사용됐다. 그러면 원재료가 대변에 없어지고 제공품이란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간접 재료비도 있을 수 있겠죠. 다 직접 재료비 아니니까 그건 일단은 원재료를 대변에 없애고 차변에는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 자산이에요, 자산. 제조 간접비 된다며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이거 제조 간접비 된다며 이 말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노무비도 마찬가지. 직접 노무비인 경우 우리가 차변에 제공품이 되는 거고 대변에 돈 줬으면 현금이고 안 주면 부채 자본이 되는 거고 간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 되는 거예요. 차변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됐잖아요. 대변에 뭐 부채 잡은 거고 현금 줬으면 현금 되고 대변에 자 제조 간접비의 발생. 자 분계 좀 이상한데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보면 감가상각비, 동력비, 송어품비 다 공장에서 발생한 게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겠죠. 그게 원래 차변에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차변에 동력비, 뭐 송어품비 이게 원래 차변에 있는 거예요. 대변에 뭐 현금이나 이런 거라고요. 근데 그걸 다 집계해 놨다가 어디로 오는 거야? 제조 간접비로 옮겨 놓는 거라고. 옮겨 놓는 거. 제조 간접비란 자산 계정 옮기는 거라. 그래서 그 차변에 있던 비용들이 대변에 빠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자, 그러면 제조 간접비에 되게 많은 게 집계되어 있을 거 아니야. 직접 재료, 간접 재료비, 간접 노비, 그리고 기타 등등등들도 다 제조 간접비에 집계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걸 대변에 없애면서 차변에 어디로? 제공품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제공품이 어떻게 여기 세 개가 다 들어간 거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근데 제조 간접비가 중간에 집계하는 과정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 뭐 분계가 그런 거고 우리는 그냥 여기다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완성이 돼요. 그러면 제공품이 대변에 없어지면서 제품으로 대체될 거고 팔려요. 그럼 우리가 매출 인식하면서 매출원가 인식하는 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분기 이해하면 돼요. 할 필요 없고. 자, 넘어가신 다음에 자 18페이지에 1번은 그냥 같이 볼게요. 제공품 계정 대변에 기입하는 사항. 그러면 이 제공품 대변에 있는 거를 물어본 거잖아요. 이 대변. 그러니까 제공품이 감소하는 거. 완성되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답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조 원가와 기간 원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조 원가는 바로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인데 일단 자산 처리해요. 제공품이 됐겠죠. 제공품. 완성되면 제품이 돼요. 팔릴 때 매출 원가라는 비용 되는 원가. 그걸 제조 원가라 하는 거예요. 제조 원가. 기간 원가라고 되어 있죠. 기간 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하는 원가가 기간 원가라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판관비가 기간 원가에 속해요. 그러니까 제조 원가는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인데 일단 제공품 자산 냈다가 완성되면 제품 되고 팔릴 때 뭐야? 매출 원가란 비용 되는 게 제조 원가고 기간 원가는 판관비 같은 거로 바로 비용되는 거. 그 이유는 수입 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제조 원가는 이 원가가 발생했을 때 수익이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완성하고 판매를 했을 때 수익 매출이 창출되니 그때 비용으로 대응시키는 거고요. 판관비는 어떻게 파는 시점이니까 바로 수익하고 대응돼서 바로 비용 처리하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둘을 구분할 때요. 제조 간접비는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고 판관비는 공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원가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뭐 동력비, 전력비지만 공장은 제조 간접비, 사무실은 판관비, 감가상각비도 공장이나 기계는 공장에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제조 간접비. 근데 뭐 본사에 있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본사니까 판관비. 소모품비도 공장이면 제조 간접비, 사무실은 판관비. 이해되시죠? 이런 질문도 좀 있는데 생산직 관리자의 급여 이거 직접 농업이 아닌가요? 아, 직접 농업이 아니에요. 직접 농업이는 생산직 관리자 말고 관리자는 추적 가능한 게 아니잖아. 여러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여기 생산 라인에 근무하는 그 생산직 근무자의 임금만 직접 농업이고 뭐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은 공장 쪽이니까 제조 간접비. 만약에 사무실 판매 부서 쪽이면은 판관비가 되겠죠. 그래서 예제 1번이 제조 원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간접 재료비. 그다음에 제조 원가 되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발생한 거니까. 간접 재료비도 제조 간접비니까 사실. 그다음에 공장 보험료, 공장이니까 제조 원가 되는 거고. 영업사항 급료는 판관비. 제조 외주 가공비. 얘도 제조 관련된 거니까 제조 원가. 그다음 5번에 본사 건물 보험료 본사니까 판관비. 공장장 급여는 공장이니까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그럼 제조 원가 10만 원, 2만 원, 13,000원, 만 원. 더하면 14만 3천 원 나오는 거잖아요. 외주 가공비는 부가가치세, 내국 소비세 때 배우나요? 아니면 무역 영어에서 배우나요? 외주 가공비 좀 들어봤어요? 외주 가공비? 안 들어봤어요?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예. 외주 가공비. 아니야, 들었는데 모르는 걸까? 야, 어쨌든 외주 가공비가 뭐냐면은 거기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그거 있잖아요. 용역으로 보는 가공 있잖아요. 재화로 보는 가공, 뭐 용역으로 보는 가공이 있잖아요. 그 용역으로 보는 가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회사에서 이제 뭐 인형 같은 거 만든다 그랬을 때 눈 붙이고 이런 거 있죠. 그 부업 아줌마들한테 다 재료를 다 제공하잖아. 그럼 그 부업 아줌마 눈만 붙여주고 라벨지 붙이고 포장하고 이게 외주 가공비라고. 외주 가공비. 됐죠? 근데 중요하진 않죠. 제조 원가라는 의미니까 여기 원가액에선. 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용역으로 보냐 재화로 보냐에 따라서 그 인식 시점이 틀리니까 그좀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상관이 없고. 기출 문제를 하나 정도만 풀어볼게요. 딱 하나만 풀어볼게요. 뭘 풀까? 그래도 최근이 낫겠죠? 26페이지. 예. 26페이지 13번. 다 비슷한 문제예요. 다 비슷한 똑같이 푸는 거예요. 딱 하나 풀어볼게요. 26페이지 13번. 2017년 관세사. 올해 관세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 당연히 맞춰야죠. 예, 이건. 풀어보세요. 자, 같이 풀어볼게요.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속도가 좀 안 나오는 거는 숙달을 시켜야 돼요. 결국은. 자, 기초기말부터 옮기면은 2만원, 4만원. 그 다음에 재공부 10만원, 4만원. 제품 9만원, 2만원. 이거 옮기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데이터 보면 재료 매입액, 이걸 물어봤네. 재료 매입액, 그리고 직접 농업이야 제조 간접비 알려줬네요. 7만원, 52,000원. 여기 7만원, 52,000원. 이건 알려줬죠. 예. 직접 재료는 몰라도 지금. 그 다음에 또 아는 게 있죠. 매출액 알려줬네요. 30만 2,500원. 매출액이 30만 2,500원. 그 매출 총익률 괜히 알려준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매출 원가를 추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 20%네요. 그러니까 80% 곱하기죠. 30만 2,500원 곱하기 0.8 하면 24만 2천 0.8 곱해서 24만 2천 원이 나온다고요. 매출 원가가. 이거 이해되시죠? 그걸 통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24만 2천 원에서 2만 원 더하고 9만 원 차가하면은 17만 2천 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고 얘가 얼마야? 17만 2천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차이 여기 블랭크 차이가 나오겠죠. 이게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계산하면 4만 원 더하면 대변이 나온 거고 차변에 10만 원 그리고 7만 원 그리고 5만 2천 원을 차감해요. 잠깐만 안 나네. 잠깐만. 10만 원, 7만 원, 5만 원. 그렇죠. 5만 원. 잠깐만 뭐 이상하다. 계산 미스가 있나 볼게. 잠깐만. 숫자가 안 맞는데? 오타가 있나? 아니죠. 12만 원, 9만 원. 뭐가 안 맞아 좀요?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잠깐만요. 제품 기말 뭐가 빠진 것 같아요. 13번. 12만 원이다. 제품이 이거 하나 빠졌구나. 이게 12만 원이네. 12만 원. 이게 놓쳤는데. 그 2만 원 보이는 13번 있죠? 26페이지 13번 문제. 제품 월초가 9만 원. 기말이 2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이에요. 거기 뭐가 1이 빠진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띄어져 있잖아요. 맞죠? 예, 그 10연 다시 재계산할게요. 예. 처음 보는 오타네. 예. 12만 원. 이거는 좀 계산이 많아 갖고 이게. 그러면 27만 2천 원 되네. 여기가 숫자가 안 맞네. 27만 2천 원. 예. 그러니까 27만 2천 원 되는 거죠. 27만 2천 원. 해설은 맞는데 뭐 이상하게 빠졌네. 예. 9만 원. 여기가 9만 원이 돼요. 이게 9만 원이 돼요. 이게 매입액을 물어봤으니 요게 그래서 11만 원이 답이에요. 제가 해설을 이렇게 쓴 거 보면 이건 나의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내 책이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네. 편집자가 이걸 빼먹었는지 모르겠어요. 1을 빼먹었네. 1을 맞죠? 예. 이거 처음 본 못하네.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었다가 그 다음 챕터 이제 볼게요. 예. 쉬는 시간에 뭐 14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14번 같은 거. 예.